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포혼합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1번 포 소화 설비의 개념입니다. 자, 포소화 설비의 개념으로는 인화성 액체 화재 시 절대적인 소화 능력을 갖는 소화 설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소화수와 약재 그리고 공기의 혼합으로 포 말 그대로 거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주된 소화 원리로는 첫 번째 냉각 소화, 두 번째 지식 소화, 세 번째 유화 작용입니다. 자, 냉각의 경우에는 소화수, 즉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열로 인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자, 질식의 경우에는 가연물 위로 형성된 포에 의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화작용은 물과 유류의 혼합 물질로 유화층을 통해 산소를 또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유류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 증발 방지. 그리고 포혼합 방식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 프로포셔너 타입, 두 번째는 프레저 압력 혼합 방식, 세 번째는 펌프 프로포셔너 타입, 그리고 네 번째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마지막 5번째로는 CAF라고 하는 압축 공기포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각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첫 번째로 라인 프로포셔너, 즉 한글로는 관로 혼합 방식입니다. 먼저 개요도를 한번 그려보면 수원에서 펌프에 의해서 물이 가압이 돼서 이동이 되는데 이때 혼합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이 혼합 장치는 벤츄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좁아지는 부분이 약재 탱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르누의 원리에 의해서 유수부가 좁아지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정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정압이 감소함으로 약재가 자동으로 혼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혼합이 되어서 이제 방출이 되는 원리죠. 즉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벤츄리관의 작용으로 약재를 혼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시설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혼합 장치의 압력 손실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벤츄리관의 형식은 정압이 떨어지는 만큼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약재 탱크가 이게 수직, 즉 직하부에 있는 경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8m 이하로 두어야 합니다. 너무 약재 탱크와 이 혼합 장치 간의 거리가 멀게 되면 제대로 혼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합 가능한 유량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규모 설비에 많이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즉
한글로는 압력 혼합 방식입니다. 자, 이 프레저 프로포셔널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압 입식과 압 송식입니다. 압 입식은 혼합식이라고 쓰셔도 되고, 압 송식은 다이어프램식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수원이 공통적으로 있고 이제 펌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양쪽으로 그리기 위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쓰고, 이제 압송식의 경우에는 혼합장치로 가게 되는데 이때 중간에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분기를 할 때 이런 약재가 담긴 통이 있는데 다이어프램으로 물이 들어가는 부분과 약재가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압력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이 눌리게 되므로 약재가 혼합장치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일부의 물과 함께 섞여서 방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압 입식의 경우에는 혼합장치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약재 탱크를 통과해서 가는 구조입니다. 벤츄리관과는 다르게 직접 혼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혼합장치의 압력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합 가능한 유량 범위가 넓습니다. 단점으로는 혼합비, 즉 내가 원하는 혼합비에 도달하는 시간, 혼합비 도달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혼합식의 경우에는 약재와 물이 섞이기 때문에 남은 약재를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즉 펌프 혼합 방식입니다. 개요도를 먼저 그려보면, 자, 수원이 있고 펌프로 가압이 됩니다. 그리고 방출구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중간에 분기해서 혼합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혼합장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농도 조절 밸브와 이제 약재 탱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혼합장치를 거친 혼합 용액은 다시 펌프의 전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혼합된 약재가 함께 방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원액 사용 손실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소화수가 메인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재를 조금씩 흘려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방식에 비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자 특징으로는 전용의 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방식의 경우에는 펌프에 바로 물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펌프 혼합 방식의 경우에는 전단에 즉 혼합물, 포 수용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소화수가 아니라 포 수용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펌프가 좀 더 전용의 펌프, 즉 일반적인 소화수를 사용하는 펌프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화학 소방차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레저 사이드, 즉 차압 혼합 방식입니다. 개요도를 그려보면 수원에서 펌프를 통해서 가압이 되는데 이때 이제 혼합 장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혼합 장치로 약재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약재 또한 펌프로 가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혼합장치에서 섞여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펌프 이후에는 농도 조절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약재도 펌프로 가압을 하여 혼합을 한다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자, 장점으로는 혼합 가능한 유량 범위가 넓습니다. 아무래도 약재도 펌프로 가압을 하고 수원도 펌프로 가압을 하기 때문에 펌프의 가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즉 수원의 양이 많더라도 약재 펌프 양도 높이면 되고, 수원의 유량이 작으면 약재의 펌프 유량도 낮추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혼합비 도달 시간이 짧습니다. 아무래도 약재도 펌프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둘 다 펌프를 기동하게 되면 바로 혼합을 시킬 수가 있죠. 단점으로는 펌프가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설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하다는 건 결국 고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펌프 간의 양정입니다. 만약에 약재 펌프의 양정이 너무 낮다면 혼합 장치에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혼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정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AF 업무는 Compressed Air Foam Mixing Chamber 타입입니다. 한글로는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입니다. 개요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약재와 소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압축 공기가 같이 혼합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믹싱 챔버, 즉 혼합장치에 들어가게 되어서 발포, 즉 방사가 되는 것이죠. 이 압축 공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장점으로는 고속 방사가 가능하고 원거리 방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압축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멀리 포를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의 안정성이 높고 균질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대규모 장소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혼합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교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